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결정적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과연 새로운 미래 화폐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상화폐 하나로 전락할까요?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미국이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나선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짚어보고 디지털 화폐 전쟁에 대비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쟁점들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디지털 자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인프라라는 관점으로 디지털 자산 분야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는 경제 해설가이자 콘텐츠 전략가입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보안,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기술의 공공 활용 등 미래 보안 환경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해온 국내 대표적인 정보보안 암호학 전문가이십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는데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우리 시민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미국 채권이나 금이나 미국 달러에 연동되도록 만들 테니까 우리는 어차피 또 미국 경제권에 종속되는 게 더 강화되겠죠. 우리나라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기반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유동성이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뭔가 화폐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만 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뭐 화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면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뭐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발행을 해서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조금 더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달러 강화해서 미국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코인을 발행하는 거요. 저는 뭐 괜찮다고 봐요. 뭐 해외 어디를 가든지 그 가치를 꼭 우리나라 뭐 원화로 바꿔가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리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실물 화폐로 미국 달러가 어쨌거나 세계 기축 통화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면서 언제까지나 달러가 그 기축 화폐로 통용될 수는 없을 거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좀 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진짜 암호화폐나 이런 화폐들이 주요한 화폐 순환으로 쓰인다면 그때도 미국이 본인들의 화폐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가져가면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달러에 연동되는 외국사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국내하고 같이 연동돼야 되는 원화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 되겠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먼저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가상 암호 자산, 가상 자산, 암호화폐는 뭐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뭐 올트코인 이런 것들을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김동환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정 법정 통화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암호화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코인 한 개가 1달러 가치를 계속 쫓아가도록 설계가 된 코인이고요.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잘 알려진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 법정 통화 가치하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전혀 추종하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혹은 뭐 유로 이런 것들의 가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스테이블하다라는 이름이 붙어서 스테이블 네.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뭐 1달러는 항상 김동관 대표님 좀 궁금해서 항상 1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아주 소수점 단위에서의 변동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컨셉 자체가 1달러가 1개 이렇게 이제 정해진 것인데 실제로 이 코인의 가격이 이제 정해지는 그 과정은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매수 매도가 일어나거든요. 이 컨셉은 1달러의 한계를 쫓아가도록 이제 만들어진 그리고 뒤에 이 은행 같은 곳에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자산 같은 거를 예치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발행 과정 자체가 가령 1,000달러치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 예. 하면 1,000달러치의 예금이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은행에 예치를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는 것이고 실제 가격 자체는 계속 뭐 1.000 몇 달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매수 매도에 의해서 1달러 정도에 수렴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죠. 네, 아주 그 변동폭이 뭐 비트코인처럼 큰 건 아니다. 네. 그런 설명이 될 텐데 루나, 테라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있는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발행 과정에서 은행에 뭔가를 맡기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담보 예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요. 루나 테라 같은 경우는 이 담보금이 전혀 없는 코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계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게끔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예.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 깨지면서 한계가 1달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히 그리고 미국에서 이번에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든지 그래서 법안을 통해서 통과가 된 것은 담보금이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뉴스에서 보실 때도 루나테라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 그거는 알아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다 걸렀기 때문에 예. 그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루나 테라 그러니까 뭔가 일찍이 2022년에 사고가 났던 그 코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 코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것은 생각지 않는다. 그걸 제외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 교수님, 달러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각국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제 실물 화폐처럼 사용되고 사용량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 사용 범위,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달러라든가 유로라든가 뭐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로 맡기고 코인을 발행하는 그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최초로 나온 게 2014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 들어서 얼마나 종류가 늘었냐면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한 6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17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는 거죠. 네. 이거는 좀 전에 이제 김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든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170개의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이 이제 달러랑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대다수입니다. 한 뭐 90% 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유로랑 연동돼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다른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연동돼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루나 같이 뭐 비담보형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정부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이제 원화와 연동돼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지금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도화가 안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용되는 곳을 발견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신문 같은 데서 보시면 남대문 시장이나 명동에서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얼마 전에 이제 한 유튜버가 네. 남대문하고 명동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곳이 있는가. 네. 이걸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발견할 수 없었다입니다. 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분명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실이나 그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보형 가상 자산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씁니다. 이 블록체인의 뭐 기술적 원리를 제가 설명하자는 건 아니고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썼을 때 네. 얻어지는 이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점이 뭐냐면 중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개인이 많이 끼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면 중개인 수를 줄이면서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국제 자금 송금을 할 때 네. 의외로 중개인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렇죠. 은행을 여러 곳을 거쳐가다 보니까 네. 전부 다 수수료를 뗀단 말이죠. 이런 걸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를 하면 이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달러로 대금을 지불할 때는 또는 뭐 신용카드를 썼을 때는 중간에 수수료가 많이 나갔는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절감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몰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화폐인 경우에는 원화에서 달러로 또 달러에서 또 나중에 이제 그것을 또 원화로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김동원 대표님 설명대로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이 발행을 하는 것도 아까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민간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 민간 발행입니다. 자, 들어온 돈만큼만 토큰을 찍어내는 구조다. 그러면 발행사는 뭐 어떻게 돈을 버는 겁니까? 아까 이제 발행을 하기에 앞서서 은행에다가 준비금을 맡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비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채,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4% 내외의 이자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주요한 그런 이제 그 돈을 버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에 있는 이제 앞으로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까 김승주 교수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테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처음에 이제 홍콩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지금 미국 규제하고는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돈을 법니다. 가령 뭐 비트코인 투자도 하고요, 금 투자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갖가지 어떤 대출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벌어들였던 이제 순이익이 거의 한 12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한 지금 글로벌 가장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서 1년에 버는 돈의 거의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좀 가리지 않고 운용을 하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이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허용해주는 것만 시키면 1년에 그 국채 이자 4%가 주요한 수입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잠깐 이렇게 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도 될지. 그러니까 이제 발행을 하는 새는 이 담보로 들어오는 것을 자산을 가지고서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채권도 되고 수익을 얻어낸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에 그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좀 이따가 이제 저희 설명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법안에는 준비금을 안전자산 이외에 다른 곳에 재투자하거나 재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운용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테드라는 회사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다양한 이 자산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서 뭐 은행도 사실은 어디에 대출도 해주고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이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상품권 출입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면도 있지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국내에서 상품권 출원하고 뭐 이런 일련의 행보는 그냥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발을 담그자. 저는 뭐 이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여러 업체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의 업체들이 고민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라고 언론에 나면 주가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발을 담궈 놓자라는 행보로 전 봅니다. 네.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좀 부연 설명할까요? 네. 사실 이 상표권 출원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저희들끼리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도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작이 됐냐면요. 원래 미국에서 연초부터 트럼프 정부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투자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했을 때 근데 지난번에 대선 때 sa실 공교롭게도 대선 주자 전부 다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투자 키워드가 됐고 그래서 일종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먼저 형성이 됐어요. 아무도 스테이블 코인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국내에. 네.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 통과된다고 하니까 그때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있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 상표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이 주식시장의 반응에 기업들이 반응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업으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발을 담그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인데 김 대표님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가상화폐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규제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에 서명을 했는데요. 3개 법안의 내용이 있는데 지니어스 법을 우선으로 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미국의 그 규제에 좀 규명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미국 정부가 다 끌어안아서 미국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그 불확실성이 없게끔 하겠다가 이 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을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 대한 규제를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이 발행액에 대한 규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발행되는 금액에 대한 성격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다량으로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뭐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쪽에서만 쓰였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하는 회사들, 암호화폐 업계에 속해 있는 회사들만 발행을 했었고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냐면
가령 뭐 미국의 월가에 있는 주요 금융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비은행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이라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미국의 큰 기업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이 규제에 따라서 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가면 실제로 발행이 가능하게끔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으로의 변화가 좀 기대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가 됐는데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지금 이른바 디지털 화폐가 될 수 있으면 CBDC는 발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저번 주가 사실은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미국 하원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한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이 총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한꺼번에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크립토 위크로 정하고 굉장히 열띤 토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3개가 다 통과가 됐는데 지금 얘기하신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은 뭐냐면 CBDC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CBDC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이 발행을 하게 되는데 연준이 발행을 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이 CBDC입니다. 아까 지적을 잘 해주셨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발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CBDC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니까 국가 발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금 지난주에 통과된 2개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민간이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만 허용하겠다. 중앙은행은 국가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지난주 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아니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됐다. 김성주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공시화됐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일단은 안전장치들이 마련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코인은 안 하겠다. 대신 민간이 발행하는 그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은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천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실은 그 이유는 미국은 이제 CBDC 같은 것을 빅 브라더 머니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디지털이라고 하는 건 추적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앙은행, 정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그것이 사용자를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빅 브라더 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CBDC는 발행을 못하게 하고 민간 기업들, 민간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겠다. 요게 이제 골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가 돈을 맡겼으면 뭐 1달러, 2달러, 3달러를 주고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은행에다 잘 보관을 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금 역할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요 은행에 모아놓은 요 준비금을 함부로 못 사용하도록 여러 규제 장치들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안 만든 것을 공식화 선언이자 규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규제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이제는 상용화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CBDC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상당히 또 미국은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동완 대표님,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에 나서는 이유가 방금 전에 김성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미국 채권을 이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결되면은 달러 패권도 좀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위안화를 하겠다. 또 브릭스 체제로 브라질, 러시아,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남아공도 들어가고요. 미국의 이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더 강하기 위한 이런 것도 좀 숨어 있는 겁니까? 2가지가 다 노림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지금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태고 거의 1년에 내는 이자만 해도 국방비나 아니면 메디케어 예산에 거의 맞먹을 정도로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올라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빚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가의 어떤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미국이 저 상태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 회의론이 계속 있었어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이 예전처럼 이제 아주 과감하게 빚을 내서 이 나라 빚을 내서 이제 돈을 쓰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라 빚을 낸다는 것은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근데 국채 파는 게 예전보다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고 스테이블 코인의 첫 번째 이 목표는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목표는 국채를 파는 걸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다량의 국채가 필요합니다. 담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발행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총 한 2,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300억 달러 정도가 미국 국채로 지금 포션이 잡혀 있거든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 예상하고 지금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 2028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총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3년 동안 이 시가총액이 8배, 9배 정도가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히 그냥 산술로 쳐도 이제 2조 달러가 되면 지금이 2,600억 달러 중에 1,300억 달러가 국채니까 그럼 1조 달러 정도의 이제 신규 국채 수요가 생기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국채를 쉽게 팔기 위한 용도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바로 이전에 CBDC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화가 굉장히 촉진되고 있다 보니까 이전부터 계속 뭐 유럽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뭐 스위스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CBDC를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CBDC라는 것이 사실 내막을 들고 보면 지금 보면 이제 스위프트 체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체제에서는 중간 단계에서 달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근데 CBDC는 제가 가령 엔화로 바꾼다 했을 때는 두 개가 그냥 수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달러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것은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패권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뭘 하든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른바 지위 자체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CBDC가 각국이 이제 CBDC 포맷이 정해지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 아마 그 부분을 굉장히 히스테리컬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아까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연준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기도 하지만 미국 관련 권역에서 다른 나라의 CBDC를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달러 패권을 방어하면서 동시에 미국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돈을 펑펑 쓰겠다. 이것이 트럼프 정부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듣고 보니까 김동완 대표의 설명을 차근차근 듣고 보니까 중국이 시도하는 이른바 디지털 위안화의 이 견제 성격도 있네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네. 있는데 사실은 각 나라가 추구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제가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흔적을 쫓아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은 일단은 중국 내 민간 빅테크 업체들을 좀 견제하겠다. 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은 그런 게 너무 보편화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간 기업이 통화 시장을 주무르고 그 어떤 금융사용 정보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위안화, CBDC 같은 걸 정부가 직접 발행해서 그 주도권을 정부가 가져가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요. 즉 중국은 빅 브라더 머니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국 주도의 국제 간 자금 송신망에서 좀 탈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 간의 자금 송금을 할 때
스위프트망이라는 걸 쓰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거야. 보통 그럴 때 그 스위프트망이라는 어떤 네트워크에서 그 나라의 국가 코드를 그냥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럼 이제 국가 코드가 사라지니까 그 나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민간 빅테크 업체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스위프트망의 주도권에서 탈피하겠다. 예. 이게 이제 중국의 노림수고요. 또 러시아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하다 보니까 스위프트망에서 제재를 받았거든요. 미국이 제재를 그렇죠.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 우회해서 자금 송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모두 다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CBDC 정부가 발행하는 코인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겁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그렇죠. 글로벌 상황에서 이것도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꼭 굳이 달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김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경제에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많이 되는 게 원달러 환율 또 뭐 N달러 환율 이른바 이 금리라고 하는 것, 이 미국의 연준금리 우리가 상당히 화들짝 놀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금리가 주는 영향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일단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그래서 예. 그 금리 자체가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럴 건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제일 확실하게 움직이는 건 국채 금리일 겁니다. 예. 뭐냐면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금리 자체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달러 국채 금리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각 나라의 환율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영향을 받을까? 이거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러시아라든가 중국은 스위프트망의 미국 주도권에서 탈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국제자금 송금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를 차지하는 건 스위프트망이거든요. 1만 1000여 개의 은행들이 거의 가입돼 있으니까요. 네. 아직 그 우리 큰 구조적 제도를 또 바꿀 수는 당장 바꿔지는 건 아닌데, 자, 이쯤 듣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괜찮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김동완 대표님, 그러면은 좀 우리가 청사진을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지니어스 법이 적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에도 뭔가 맹점, 구멍,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괜찮네라는 생각을 하셨던 이유는 네. 저희가 미국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변화입니다. 예. 사실은 빚을 걱정 안 하고 그냥 국채 계속 사줄 테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특히 최근에 AI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밀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 주가에 사실 노후를 빚지고 있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변화죠. 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로 넘쳐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우리도 곧 금방 얘기했던 게 남대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과연 얼마나 쓰고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걸 왜 민감해하냐면 남대문 시장에서 가령 뭐 10% 정도의 무역 대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처리된다. 그거는 한국의 국세청이나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안 잡힙니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만큼 원화 생태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게 되면 될수록 미국은 굉장히 행복해지고요. 거꾸로 이게 확산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생태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에는 굉장히 악몽 같은 존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얘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유튜브만 틀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온다라는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게 그래서 그렇고요. 사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예.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과 별개로 계속 나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하는 와중에 그래도 대장은 나야, 비트코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뉴스는 비트코인이 많이 보도가 됩니다. 교수님 일단 비트코인도 이렇게 되면 더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이 직접적인 연계는 없죠. 예. 없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가 암호화폐, 가상자산 이렇게 부르니까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관련한 것들이 제도화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 다른 어떤 우리가 대장주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같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사실은 좀 이렇게 혼합형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담보를 맡겨야 되는데 한 50% 정도는 달러 담보를 맡기고 예. 한 50% 정도는 비트코인 같은 걸 맡기는 겁니다. 그럼 역시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도 증가를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누군가 비트다 비트 이야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이 이제 미국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국채의 성격도 이제는 좀 디지털 국채가 되는 거 아니냐? 디지털. 이 성격도 다분히 이제는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서 뭐 국채를 내가 샀다 이런 느낌을 받지는 못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이는 주체는 발행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건 디지털 국채야. 이렇게 느끼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고 발행사는 그렇다. 김동원 대표님, 근데 자 스테이블 코인이 일종의 디지털 화폐니까 빈번하게 이제 사용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또 유발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채를 담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산 버블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화폐의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금리 역설 뭐 이런 리스크도 좀 우려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요 이제 디지털 국채라는 단어가 약간 생소해서 지금 뭐랄까 요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짧게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이 될 거냐에 문제가 있죠. 일단 이제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 네. 그렇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레포라고 해서 레포가 뭐냐면 국채인데 국채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이렇게 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에 거래량이 한 4조에서 8조 달러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 24시간 7일 24시간 동안 거래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지금 추진되는 방안이 뭐냐면 이 레포를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그 시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게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게 되고 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요 이제 MMF의 형태로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얘기 죄송합니다. 네. 네, MMF의 형태로 지금 이걸 코인처럼 만드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데 결국에 이 온체인 레포를 코인화시킨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서로 맞바꿀 수 있게 해줘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레포 구조 그리고 국채 구조가 다 온체인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달러처럼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유발, 자산 버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실제로 아까 진행자님도 물어보셨지만 비트코인 가격 오르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왔던 걸 보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코인 사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코인 업계 한정해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증가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고 지금은 코인에서만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생활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거나 결제를 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유발이 되고 자산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같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이 김동원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국채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여하튼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 차원에서는 마치 화폐에서 유발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산 버블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또 개입될 수도 있고 여하튼 돈이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김 교수님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생겼다. 그러면은 기존의 화폐 외에 다른 종류의 또 통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을 손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는 일종의 취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지배, 피스컬 다미넌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게 재정 지배라는 게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재정 정책이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걸 이제 피스컬 다미넌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부채를 굉장히 많이 졌을 때 이 어떤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못 만들어내는 현상. 이런 걸 이제 피스컬 다미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어떤 게 깔려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막 발행하는 거잖아.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마다 단기 국채를 사들여야 돼. 단기 국채를 많이 사들이면 그건 결국 미국의 빚이야. 예. 그럼 미국의 빚이 많이 늘어나니까 금리 정책을 마음대로 펼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피스컬 다미넌스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거니까 민간이 마음대로 달러랑 연동된 코인을 저렇게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에도 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이나 여러 법안들을 통해서 적절한 어떤 단기 국채의 양을 가지고 그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한테 맡기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미국의 어떤 사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 보통 페이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미국은 보통 혁신은 민간이 해야 된다. 그런데 발권의 주체는 정부다. 이걸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한정 기준 없이가 아니라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의 이 담보가 되는 국채 발행도 제한적이고 기준적으로 적용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 양은 미국 정부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 지배 뭐 이런 경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더라도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 개막,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제 이 원화 무역할 때 우리가 원화를 또 달러로 바꾸는 과정, 또 이제 러시아에서 만약에 물건을 받는다면 이제 러시아 화폐로 바꿔야 되는 이 중간 과정에 이제 스위프트라는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좀 더 활성화돼서 상당히 이제 많은 대규모로 거래되는 형태가 될 경우에 기존 은행 시스템 또 결제 인프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신용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 또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국제 간의 어떤 결제가 이루어지는 행위 이 부분은 스테이블 코인이 분명히 그 수수료를 줄여주는 그런 확실한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내수 시장에서 일어나는 결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다라고 좀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제 기존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된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김 대표님, 이 여당이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자와 원화 기반 가치 안정형 디지털 자산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디지털 자산 혁신법을 이제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금융당국과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서로 간에 충돌되는 지점인가요? 일단은 그 한국의 금융당국은 네. 좀 보수적인 입장 색채가 강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CBDC를 상당 수준까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상태였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미국에서 못하게 하게 했다는 그 CBDC를 상당히 좀 많이 해놨고 사실 올해는 시범 사업도 했어요. 한 200억 원 정도 들여서 시범 사업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지금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그게 이제 거의 무산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정기획위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리스크가 있다 정도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한국은행에서는 구체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갑자기 도입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좀 적극적입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는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확장될 경우에 또 우리 이 원화 생태계가 교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방파제 성격을 생각하는 겁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게 되면 네. 그것이 암암리에 우리 생태계로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이 또는 외국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스마트폰에 갖고 들어옵니다. 그럼 뭐 남대문 시장이든 명동이든 가서 이거 달러하고 똑같은 건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마도 그걸 받으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안 받아주면 다른 가게로 가버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통화 당국의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달러가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국정과제로 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도대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영향력이 약화되는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는 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싶어 하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는 더 심각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막연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방파제 역할을 할 거야. 이런 데 착안해서 국정과제를 만들면 전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냈을 때 어떤 요인이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갖고 싶게 만들고 어떤 요인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가 이걸 명확하게 규정한 다음에 국정과제로 삼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그렇네요. 김동원 대표께 여쭤봐야 될 것은 한국은행은 그래서 원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도 들리는데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비기축 통화입니다. 원화는 달러는 강력한 세계의 기준이 되는 이제 통화인데 비기축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를 그대로 적시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사실 한국은행이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외환 관리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설명을 제가 한번 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령 업비트나 빗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원화를 들고 가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서 이제 국외로 나가게 되면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행 부총재가 이 얘기를 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이거 어차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 봐야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은 그 얘기할 때가 아니라 자 저희한테는 이런 솔루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직에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게 됐을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침공을 막을 수 없는 건 너무 명확한 문제인데 예. 그나마 하나의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정 자체를 어떤 그 국가 같은 이런 이 지금 한국 정부 같은 예. 이런 곳에서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게 스테이블 코인 어차피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흐름이 투명하게 비교적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설령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나가더라도 그 흐름 자체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다른 문제다. 근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원화를 거래소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면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양가적인 입장인데 김 대표님 그러면은 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 김 대표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그냥 코인만 덩그러니 발행을 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기보다 거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반드시 동시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김 교수님과 이견이 있는 것이 국정 과제로 채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국정 과제가 되면 입법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에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해서 만든 게 덩그라니 그냥 어떤 그냥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만들고 마는 거라면 굉장히 안 좋은 사례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해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지금 뭐 미국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김 대표님 의견에 전체적으로 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미국의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든요. 가장 전문가니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 책임자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한국은행은 CBDC로 1차 테스트했고 예.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정과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딱 나오니까 CBDC 2차 실험은 중단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찬성합니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언론 인터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저는 한국은행은 이러면 안 된다 봅니다. 실험을 충분히 했고 어떤 이런 자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국정과제는 저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어떤 검토를 하는 걸 나쁘다라고는 안 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딱 찍어서 연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중국이나 러시아는 CBDC를 선택했고 미국은 CBDC는 안 돼. 우리 스테이블 코인이야.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다 놓고 우리나라엔 그럼 어떤 게
적당한 거지? 그러면 한국은행이 최고 전문가니까 의견도 들어보고 생태계 어떻게 구축할지는 또 업체분들하고 또 얘기해보고 이런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답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너무 몰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체를 놓고 좀 폭넓게 제도를 논의해봤으면 좋겠고 한국은행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움츠려들 게 아니고 전문가로서 본인들의 얘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 차이 갈등이 생기는데 김정은 대표께서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관련해서도 미국 상황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근데 지금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업계에서는 또 빅테크, 핀테크 기업에서 비은행 발행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관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근데 미국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조건부긴 하지만 빅테크 허용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니어스 법안에 따르면 이제 재무부 장관 그리고 연준 의장 그리고 통화감독청 청장 셋이 만장일치로 허용해주면 예. 해당 기업은 비은행 사업자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 한국은행이 왜 은행으로 이것을 좀 좁히자고 얘기하는지는 저도 10분 이해가 돼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한국은행이 관리하기가 그만큼 용이하고 그리고 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그 업의 본질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우리끼리 막 이렇게 뭐 갑론을박한다기보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결국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지금 기재부 관료라고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기재부 관료일 때 가장 고민되는 건 최근에 한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요. 네. 가령 지금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섹터 관세 25%를 적용하고 있는데 품목별 관세입니다. 품목별 관세. 품목별 관세를 10%로 깎아줄 테니까 자동차 수출입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으세요. 라는 제안을 한다면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도 다 맞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 맞는 부분이고 사실 이제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나 외부적으로 항거하기 좀 어려운 제안이나 이런 압력이 왔을 때 사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결정되는 부분이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갑자기 활성화를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고 거기에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 달러 패권을 공고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각종 비관세 장벽 같은 거를 미국이 좀 우격다짐하다시피 자기들 편한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충분히 이런 상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동차 관세를 볼모로 잡아서 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처리하게끔. 왜냐하면 그러면 더 많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될 수 있고 그만큼 국채 발행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나 또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부분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김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뭐 제도화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까 좀 전에 뭐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스테이블 코인만 달러당 만들어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쓸 수 있는 데를 좀 충분히 만들어서 예. 이용자들이 그거를 보유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냥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통화 주권이 돌아올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문제가 이제 뭐냐면 뭐 요새 이제 신문 컬럼 같은 걸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국제 간 자금 송금, 국제 간 결제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수수료 절감 효과 때문에 굉장히 큰 이익을 본다더라. 이런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보통 뭐 네이버, 카카오, 기타 등등 이런 데는 대부분 내수 시장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국제 간 자금을 송금하고 뭐 이럴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될 어떤 또는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반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요새 또 신문 컬럼이나 이런 데 전문가분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가 하청업체들 결제할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자. 또는 뭐 우리 K 컨텐츠가 지금 이슈니까 네. 그런 K 컨텐츠 살 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어떤 국정기획위원회든 한국은행이든 이런 분들은 삼성전자 분들을 모셔다가 진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쓰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SM 뭐 여러 가지 하이브 많잖아요. 그런 연예기획사를 다 모셔다 놓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실 건가요?를 물어봤냐는 거죠. 그런 걸 안 물어본 상태에서 네. 막연히 이랬으면 잘 될 거야 이러고 기대만 하고 만드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아니 봅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김동완 대표께 궁금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나름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장점이 있으면 또 미국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모든 곳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반발이 있습니까? 금융권이든 카드사든 그게 있는 겁니까? 네이버 페이머니 이렇게 또 삼성페이 하듯이 쭉 어느 곳에든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판단은 진행자님께서 네. 한번 해주십시오. 삼성전자에서 만약에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결제에 사용한다, 내부 결제에 사용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발행이겠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예. 그러면 이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을 해서 거래를 아마 할 겁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치명적인 손실을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실제로 2023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에서 미국 장기채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기억납니다. 오르면서 사실은 상당히 차손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에 파산을 하게 됐고요. 이 서클이라고 하는 글로벌 2위 사업자가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사용하는 준비금을 일부분 그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은행이 파산되니까 이 코인의 가치가 1달러당 한 개당 1달러에서 한 개당 0.88달러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과연 이런 리스크를 삼성전자가 지려고 할 것인가? 네. 저라면 안 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아만 보이지만 사실 좋아만 보이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디지털이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한 점도 있고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이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알아봤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점이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논의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금융제도로 넣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판단해보고 그렇죠. 논의해봐야 되는 부분이네요. 미국은 이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논의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이랑 엄연히 지금 사정이 다르고 우리는 지금 방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요. 그러면 네. 방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논의하고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죠. 교수님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관심이 뜨거워지는데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선 또는 다른 동남아 국가 같은 곳 미국을 제외한 또 우리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뭐 다른 나라들도 역시 뭐 관심들이 많고요. 또 뭐 미국, 홍콩, 뭐 유럽, 뭐 영국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관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그 나라들이 뭐 미국, 홍콩 이런 데서는 은행, 그러니까 민간 기업도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뭐 저 유럽 연합 같이 은행 중심으로 발행해라 뭐 이런 나라도 있고요. 네.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주 전반적인 전후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있는 논의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또는 금융권이 이 가장 먼저 좀 논의해야 될 사항
좀 정책적 방향을 결정해야 될 부분은 뭐가 될까요?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분명한 건 가상자산이라는 게 하나의 흐름이고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논의를 해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속도가 좀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듣고 조금은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 이게 미국이 이렇게 시행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계속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 자체가 좀 뒤처지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국정과제로 놓으면 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힘을 받아서 빨리빨리 의논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그거 하나만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동완 대표께서는요? 저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침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화 생태계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대신에 원화 생태계에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경제적 가치를 포섭할 수 있게끔 이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생각할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례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한국에도 허용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를 만들어주는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많이 드는 예인데 한국의 이제 강점들을 레버리지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붙이는 것이죠. 가령 한국은 이제 의료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고 그리고 이제 의료 보험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상으로 의료 보험을 발급을 해서 물론 이제 보험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보험사가 손해 보지 않도록 발급을 하고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의료를 소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보험료와 여기서 사용하는 금전 뭐 이런 부분들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끔 하면 이때까지 이거는 없었던 사실 경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경제 영역을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실 이 생태계 안으로 포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다가와 있지는 않지만 성큼 또 다가올 수도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환 원더프라임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